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코스피 급락 원인, 향후 전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은 이라는 제목으로 어,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1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제 코스피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있는데 이게 좀 길어서 제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를 요약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이제 3일 연속 2024년 1월 3, 4, 5 이렇게 급락했죠. 이렇게 3일 날 엄청 급락했고 그다음에 4, 5일 계속 속락했는데 21선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량도 제법 실렸습니다. 이 음봉이 지금 보면 좀 크죠. 음봉 3개가 하나는 제법 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렇죠. 이게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코스피 지수 분석은 펀더멘탈로 코스피 큰 방향 알아보고 유동성으로 이제 코스피 중기 추세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수급은 이제 결국 당장 코스피 추세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스피 급락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코스피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파동 같은 데 있어서는 주관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펀더멘탈로 코스피 PBR입니다. 2024년 1월 4일 데이터인데 코스피는 물론 퍼하고 이제 PBR이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PBR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PBR이 지금 2587.02 포인트에 대해서 0.94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 지금 가격이 6% 지금 전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음, 코스피 매수해 놓고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는 수출입 동향이 중요합니다. 수출입 동향이 중요한데 수출이 증가하면 또 왜냐하면 치수 관련 대형주가 다 수출주라서 어, 수출이 증가해야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대형주들. 또 하나는 무역수지죠. 무역수지가 또 흑자가 나야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23년 11월까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6개월째 흑자고요. 그 전에 이제 적자여가지고 코스피 많이 하락했는데 그 다음에 수출입도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죠. 다시 이제 빨간색 수입이 약간 감소했는데 어쨌든 수출입도 역시 파동이라 뭐 등락을 거듭하지만 일단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경기 종합지수인데 근데 선행지수랑 동행지수가 있는데 동행지수는 지금 경기 상태를 나타내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동행지수가 뭐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행지수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고 선행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 상승세라서 선행지수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반영합니다. 선행지수가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코스피의 펀더멘탈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은 이제 중요한 게 금리, 환율, 유가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유동성에서. 그래서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월봉을 가져와 봤는데 채권이 하락하면 이제 금리는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고채 10년물이 이제 상승을 마치고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 쌍바닥 찍고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쌍봉을 치고 금리가 막 올라와서 쌍봉 고점을 치고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이 중기 고점이죠. 쌍바닥의 고점. 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채권 가격은 앞으로 하락할 거다. 아니, 상승할 거다.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앞으로 하락할 거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낮으면 사실 돈 빌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장구에 특히 영향을 미치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채권은 가격은 상승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월봉으로 보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양봉 두 개 만들고 제동이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금리의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주봉을 가져와 봤는데, 채권의 주봉이죠. 그래서 주봉에서도 뭐 역시 뭐 채권이 쌍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으니까 금리는 쌍봉 찍고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중기 고점 찍고 그 다음에 200주선 돌파해놓고, 사실 200주선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200주선 돌파시켜놓고 밀렸어요. 뭐 저항도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 그 스토캐스틱 상승의 모멘텀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단기에서.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잘하는 게 멈췄고, 그래서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음 주에 바로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유동성 확대에 저항이 걸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환율도 보면 지금 환율은 외국인이 중요하죠. 지금 환율은 사실 환율은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요. 좋은 거는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외국인들이 환차 이익을 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데, 지금 A파 환율이 A파 하락하고 B파 반등한 다음 A, B, C 반등했죠. 그 다음에 C파 하락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선이 있는데, 지지선을 지지난주네요. 지지선 이탈했다가 지난주에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서 올라와 버려가지고 환율이 지금 재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기 스토캐스틱 보면 이게 지금 여기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한 것 같아요. 지지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하락이 멈추는 자세로 음선이 줄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환율이 20주선을 회복해 버리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환율에도 지금 약간 제동이 걸렸다. 환율이 상승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주봉은 유가는 A파 하락하고 B파 반등인데, B파 반등인데 사실 B파 반등이 A, B, C 반등이 한 번 남았긴 했거든요.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뭐 파동은 세기 나름이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사실 200주선을 깨려고 했는데 못 깼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 저점보다 높은 데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게다가 단기 스토캐스틱도 살아나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도 줄고 있어가지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동성이 확대하다가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음,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추세를 결정하는 수급인데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그래서 상승한 거죠. 상승하다가 지금 보면 이게 3일 연속 지금 기관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이 기관 매물 출회가 이게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이게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이 상승장이나 하락장일 때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현물하고 선물하고, 외국인은 선물, 기관은 현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겠죠.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하면서 컨텐고.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되면서 기관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죠. 무차별적인 이제 포환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팔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팔면 계속 내려와가지고 사실 이득을 볼 게 없잖아요. 사서 모아서 고가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안 받아주면 계속 가격이 내려오면 못 팔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등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수급을 보면 계속 팔기는 어려워서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또 매도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단기 반등 뒤 또 하락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반등은 가능한가? 지표로 보면 지금 주가 상승 속도 LRS는 이제 꺾였어요. 꺾이고 있어서 여기서는 뭐 기대할 게 없고, 그리고 꺾이는 모양새도 R스퀘어드가 높은 상태에서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근데 RSI는 다행히 약간 반등하는 모양새요. 과매수권에서 이제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양새고 반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스토캐스틱은 지금 단기가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매도권에 들어섰으니까 예, 이게 과매도권 탈출하면서 반등은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이미 음전화돼 있기 때문에 뭐 음선이 줄거나 양선이 되면서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를 토대로 이제 향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습니다. 경기나 수출입이나 PBR. 그래서 큰 추세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동성에 지금 수축은 끝났는데 지금 확대를 하다가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제동이 걸렸으니까 중기적으로도 약간 추세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수급을 보니까 지금 세력이 이익을 실현했어요. 지금 일부 물론 매수한 물량은 많은데 일부 매수를 했고 이익을 실현했고, 특히 또 그렇죠, 기간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매물로 출회됐고, 그리고 그게 다 나온 게 아니라서 추가적인 매물 출회가 또 가능합니다. 근데 바로 매물 출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가 매물 출회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피셜인데,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일단 중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1-1파 상승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급락했는데 반등이 가능하냐? 두 가지 점에서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아직 청산이 다 안 됐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 청산하기 위해서 반등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표도 지금 단기 반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지금 과매도권으로 들어간 게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지속 상승이 가능하냐? 바로 반등해서. 그거는 아니다. 유동성 확대가 좀 저항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예, 그렇죠.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다 청산이 되면 이익 실현을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그러면 뭐 기관은 곧바로 손가락 빨게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세력이 돈을 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상승은 어렵다. 또 기관이 다시 물량을 채워야 되겠죠. 판 다음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4-1에서 제가 이제 그 단기 반등 그리고 중기 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거를 이제 캔들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인데요. 저희 지금 하락은 끝났고요. 지금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되고 있어서 사실 좀 물려도 버티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물론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지금 1파 상승을 저는 2500까지 2273에서 2500까지 1파 상승을 보고 있고, 일단 2파 조정 이게 한
400대네요. 2300 얼마인데 거기까지 조정했고 지금 3파 상승이 예, 그렇습니다. 최고점은 2675 여기까지 상승했다고 봅니다. 지금 2675 그리고 지금 4파 조정 중이고요. 이게 4파 조정이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파 조정은 한 번에 마쳤어요. 근데 4파 조정 지금 한 번 나왔죠. 한 번 하락 나왔는데 아무튼 엘리어트 파동 이론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2파하고 4파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상은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번 떨어지고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4파 조정이 지금 4파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코스피 현재 위치를 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뭐 이게 1, 2, 3, 4, 5 상승할 때 5개 파동으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 A, B, C 하락이나 조정이죠. 3개의 파동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1, 2, 3, 3번 3파동까지 상승했고 4파 조정 중이다. 여기. 그러면 이제 조정을 마치고 5파 상승이 남았다. 그렇죠. 근데 5파 상승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조정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간단하게 조정을 끝냈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반등하면 이제 5파거든요. 5파에서는 사실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매도 마인드를 가지면서 반등 시 조금 매도하는 거죠. 일부. 네, 매도 못할 수도 있는데 뭐 매도 못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추가 매수 하려면 한번 꺾일지 안 꺾일지 모르지만 한번 잘 보시고 이렇게 중기 조정 받으면 이때 매수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사실 뇌피셜이라 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게 원래는 1파동이 2273에서 2439, 그 다음에 3파동은 2605, 그 다음에 5파동이 2711 이렇게 됐는데 지금 3파동이 1파동도 좀 높게 나왔어요. 2504 높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2772로 수정해 봤습니다. 2873 그랬더니 이게 사이에 나왔어요. 2675 사이에 나왔어요. 2675 대략 중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여기도 2700 그렇죠. 중반이나 후반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상승치도 되게 크지 않거든요. 반등이 나와도 2700, 5, 60이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게 끝나면 조정이 이론적으로는 38점이 올라간 거에 38점이니까 제법 나오겠죠. 이게 500포인트 올라갔다 치면 그러니까 61.8 대략 50%면 250포인트 250포인트면 얼마 하락합니까? 이거 뭐 2500 요 원저리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낫겠죠? 예. 오늘 이걸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